안녕하세요. 대치 서미트 영어학원 동도중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내신 분석을 맡게 된 김영인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1학기 기말고사 내신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죠. 자, 이번 1학기 내신 기말고사 동도중학교 3학년 내신의 특징은요. 첫 번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어휘 영역의 첫 세 문제가 최대의 변별력을 주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번에 출제된 단어 첫 세 문제 때문에 나머지 문법 문제라던가 독해 문제 그 유형 자체를 그 문제 푸는 스킬 자체가 무너질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그 1, 2, 3번에 출제된 단어 문제에서 많이 멘탈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도중 시험에서 바로 이 어휘 영역 문제가 학생들의 점수를 가르는 최대 변별력이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번 동도중은 지난 중간고사에 비해서 기말고사 문법 문제의 난이도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동도중학교는 이 마포구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타 학교에 비해서 문법이 상당히 어려운 학교로 소문이 나 있는데요. 중간고사는 그 소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주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고, 이번 기말고사는 결국엔 아이들의 변별력을 통해서 점수를 하향 평준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문법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예상은 했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예상한 대로 이번 기말고사 문법 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요. 동도중학교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이 두 개의 영역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사실상 어떤 멘탈의 혼란을 겪어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 도중에 집중력을 많이 흐트러뜨렸고, 그래서 그 집중력이 제대로 이제 끝까지 50분 동안에 끝까지 발휘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점수가 판가름 되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초반에 어휘 영역 이 세 문제에서 멘탈의 혼란을 겪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점수가 점수의 향방이 결정지었다. 그리고 이제 이 어휘 문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휘 문제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문제를 집중력 있게 풀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번 학생들의 시험 결과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동도중 3학년 내신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 부분은 그러면 이번에 이제 내신 동도중학교의 내신 시험의 특징은 이러한데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동도중학교 기말고사가 출제가 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영역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항수는 8문항이 나왔고요. 난이도는 중상입니다. 굳이 수준을 따지면 중상에서 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중간고사와 비교하면 문항수나 배점 자체는 지난 중간고사에 비해서 차지하는 범위가 많이 하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법 자체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 문법 문제가 이번 기말고사의 점수를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독해 영역은 마냥 보통 사실 중학교 영역에서 독해라고 하면 본문을 철저하게 암기하고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영역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아이들이 독해에 출제된 문제 일부에서 좀 틀린 문항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독해는 난이도를 중으로 표시했고요. 상대적으로 지난 중간고사에 비해서 바로 문법의 범위가 중간고사에 비해서 범위가 떨어진 반면 독해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중간고사에 비해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세 번째, 아까 소개해드렸던 바로 어휘 문제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중학교 과정에서, 중학교 내신 과정에서 어휘 문제라 함은 교과서 안에 나와 있는 단어들의 영역 문제 풀이를 많이 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번에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영역 풀이에 해당하는 거는 아예 없었고, 주로 다이어라던가 그 다음에 그 특정한 동사의 파생어, 주로 뭐 명사형 아니면 형용사형 이런 식의 파생어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즘에 아이들이 뭐 코로나도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어릴 때부터 어휘력을 많이 학습을 하지 않고 영어를 늦게 시작한 친구들은 어휘력이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고 어휘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휘 영역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 네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의 점수가 상당히 낙폭이 컸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3.2.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화체 유형은 6문항이 되겠고요. 대화체도 지난 중간고사에 비하면 조금 난이도는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중은 19.4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의 특징은 지난 중간고사에 비해서 아예 객관식으로만 출제가 되었고 주관식 영역은 아예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번 기말고사는 중간고사 때 주관식이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번 기말고사는 주관식이 출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상대적으로 이번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아까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문법과 어휘력에서 상당한 학생들의 멘탈을 흔드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 문법 영역과 어휘 영역에서 많은 감점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이번 중간고사 때에 비해서 이번 기말고사는 학생들의 전체 평균이 엄청나게 하향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항 수별 그리고 영역별 난이도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동도중의 경우에는 그러면 주로 이제 문법과 어휘력을 상당히 학습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학습을 해야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느냐? 첫 번째, 문법 학습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많은 아이들이 뭐 가정법이다, 아니면 since 접속사 파트다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는 문법에 대해서 들어봤고 어느 정도는 이론적으로는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막상 그 문법을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조금 폭넓게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하면 의외로 오답으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결국에는 가정법이든 뭐 since 접속사이든 간에 문법 학습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중3의 경우에는 곧 뭐 지금 사실상 하반기가 지나면 가을 학기가 될 것이고 가을 학기 중간 기말을 통합한 2학기 시험을 한번 보게 되면 사실상 예비 고1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예비 고1을 앞두고 있는 지금 중3 학생들은 문법을 사실상 중학교 레벨이 아니라 고등부 어법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그리고 깊이 있게 학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문법 학습은 대충 한 번 정도 들어봤다. 이 정도의 대충 학습은 사절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아까 이제 조만간 이번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이제 멘탈을 흔들리게 했던 그 어휘력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동도중학교는 무엇보다 이 동도중 내신을 대비를 잘 하기 위해선 어휘력 학습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이어, 한 단어에 대해서 그 한 단어의 뜻, 뭐 예를 들어서 명사 또는 동사 그 하나의 의미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단어가 갖고 있는 뭐 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부사, 파생어가 어떤 형태인지도 파악을 해야 되겠고 한 단어가 갖고 있는 품사별 다양한 뜻들도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이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 단어에 해당하는 파생어, 그 다음에 다이어를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3번, 중학교 과정에서는 고등부도 그렇지만 본문 암기가 무엇보다 필수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다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암기를 하기 위해선
본문에 나와 있는 문장 자체에 대한 독해력이 정확해야 되겠죠. 본문 문장에 대한 독해력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 본문 암기는 무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 여름학기나 앞으로 기말고사를 대비해서라도 2학기 기말고사를 대비해서라도 많은 학생들은 일단 본문에 나와 있는 중3 수준의 문장 정도는 정확하고 빠른 독해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해력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고득점을 위한 수업 계획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자, 다시 동도중 기말고사 최다 오답 문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부터 들어갈게요. 자, 이 객관식 1번부터 3번까지가 단어 또는 어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객관식 1번부터 3번 이 세 문항이 많은 학생들에게 도대체 문제를 봐도 어떤 게 답인지 혼선을 줄 만큼 학생들이 끝까지 그 답안을 제출하기 직전까지도 엄청나게 혼선을 줬던 그런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1번 한번 볼까요? 다음 중 두 단어의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이런 유형은 사실은 내신 유형의 그러한 문제집에서 우리가 자주 목격하는 그런 유형인데요. 한번 볼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survive와 survival. 동사와 명사의 관계죠. survive는 생존하다, survival은 생존. 자, 2번 그러면은 이제 대략 동사와 명사의 관계구나 이렇게 추론을 한 다음에 2번을 접하니까 deliver, delivery 역시 1번처럼 동사와 명사의 관계입니다. 자, 3번 remove, removal. 자, 역시 동사와 명사의 관계인데 많은 학생들이 이 removal이라는 단어가 remove라는 동사의 명사형이라고 미처 알지 못한 친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조금 학생들이 좀 오답으로 갔던 것 같고요. 4번의 경우는 volunteer, voluntary. 자, volunteer라는 단어가 본문에서는 자원봉사자, 그 다음에 동사 뜻으로 자원봉사 하다라는 게 쓰였고, 우리가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에서는 volunteer의 형용사가 voluntary라는 이 파생어로 voluntary가 형용사로 쓰였다라는 건 학교에서 내준 프린트에는 없었어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느냐? 학생들이 갖고 있는 기존 어휘력으로 사실 이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건데 많은 학생들이 volunteer의 형용사가 voluntary라는 부분을 많이 놓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4번을 제외하고는 1번부터 5번까지는 다 동사와 명사의 결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4번은 동사와 형용사의 결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이게 지금 4번이 동사와 형용사의 관계라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의외의 오답 3번으로 간 친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부터 5번에 나와 있는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지금 학교 이제 단어에 출제된 단어들이거든요. 이제 본문에도 나와 있고 대화체에 나와 있는 단어들인데 다 동사 유형입니다. 근데 이제 이 동사 유형의 파생어로 명사형이라던가 또는 형용사 파트를 본인 스스로가 갖고 있는 그 기본 실력이 없으면 이 문제 자체는 풀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1번부터 학생들이 갑자기 답을 찾으려고 해도 뭔가 생긴 게 비슷한데 무엇이 답인지가 확신이 없어서 시험 보는 내내 이 1번에 대한 답이 확신이 없어서 끝까지 다른 유형의 독해나 문법 문제를 푸는데도 계속 객관식 1번의 문제 쪽으로 시선이 꽂혀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자, 2번 볼까요?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어휘 문제입니다. 두 단어의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자, 딱 친구들이 보면은 느끼겠지만 1, 2, 3, 4, 5 왼쪽은 형용사 그리고 형용사에 ly가 붙은 부사.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의 연결이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중등부 과정의 어휘를 좀 익힌 친구들은 금방 알아챘을 텐데 좀 어휘가 약한 친구들은 이 2번 때문에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물론 아이들은 지금 많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2번으로 정답을 다 갔습니다. 그런데 2번에서 elder하고 elderly의 관계가 형용사와 부사의 관계가 아니냐. 겉으로 보면은 형용사에 ly가 붙은 형태이니 얘가 지금 형용사와 부사의 관계가 아닐까? 그렇게 따지면 친구들은 지금 답을 찾을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역시 2번에서도 이제 문제를 풀면서 멘탈이 흔들렸던 그런 유형이었는데 2번은 좀 설명을 드리면 정답은 2번이었죠.
2번은 설명을 드리면 elder라는 표현은 우리가 보통 뭐 나이가 든이라는 old라는 형용사에 비교급이죠. 그래서 보통 뭐 가족 관계에서 손위, 뭐 윗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older brother 대신에 elder brother 뭐 이런 식으로 쓰는 형용사 비교급이고요. 그래서 elder는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역시나 elderly도 elder에 ly가 붙었다고 해서 부사가 아니라 elderly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르신이라는 나이가 있는이라는 형용사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이 elderly가 어디에서 지금 교재에서 등장을 했냐면 본문 프린트에 the elderly 해서 더 플러스 형용사가 복수 명사로 쓰인다라는 거에서 이제 선생님이 이 단어를 출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번은 같은 형용사와 형용사의 연결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미처 생긴 거는 좀 비슷하고 ly가 붙어서 그냥 그러면은 이거는 부사가 맞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른 답으로 오답이 간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2번이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오답이었고요. 얘는 지금 둘 다 형용사로 그래서 그렇게 지금 센스 있게 맞춘 친구들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객관식 2번 친구들 학생들 중에서 가장 많은 오답을 배출한 유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들어가겠습니다. 3번은 다음 중 동사로 쓰일 수 없는 단어는 자, 아까 객관식 1, 2, 3번이 학생들의 최대 오답 유형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요. 이 객관식 3번이 어느 정도 제법 중학교 과정의 영어 수준이 꽤 괜찮은 학생들도 객관식 3번의 오답으로 이끌어지는 이런 결과가 많이 났었습니다. 자, 이거는 왜 그렇게 학생들이 힘들어 했느냐.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다이어 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focus라던가 return이라던가 object이라던가 light라는 이 단어는 분명 그 본문에서 출제는 되었어요. 그리고 출제되지 않은 단어는 2번 mat였는데 지금 다음 중 동사로 쓰일 수 없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기존의 지금 학교 프린트에 나와 있는 것들은 focus는 동사로서 집중하다 또는 뭐 명사로서 집중. 그 다음 return은 동사로서 돌려주다 또는 되돌아가다 또는 환불하다. 이거는 이제 동사로서 분명히 본문에 대화체에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 object이라는 단어하고 5번 light 이 바로 4번 5번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오답으로 간 듯해요. 이번은 이제 학생들이 어디서 많이 본 듯은 한데 mat라는 mat는 아닌데 t가 하나 붙어서 이번에 대한 단어의 확신은 없었고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기존에 4번과 5번에서 이제 지금 답을 고르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책에서는 이제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프린트에선 object이라는 것이 물건, 물체로 쓰였고 그리고 명사가 되겠죠. 5번의 경우에는 light, 당연히 뭐 빛, 조명이라고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명사형으로 쓰였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object과 light라는 이 명사가 다이어로 쓰여서 동사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를 아는 친구들이 그렇게 확률상 많지는 않았습니다. object의 경우에는 동사로서 어디에 반대하다 라고 해서 object to 우리가 독해에서는 좀 독해 책을 여러 번 본 친구들이라면 object이 어디에 반대하다라는 자동사로 쓰인 것을 한두 번은 봤을 터이고 그 다음 5번의 경우에도 light가 동사로 뭐 light a cigarette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담배에 불을 붙이다 light가 동사로 불을 붙이다 라는 타동사의 쓰임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친구들은 이제 object과 light의 쓰임 자체가 워낙 명사로 쓰이는 것들을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이게 차마 동사로 쓰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번, 5번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오답이 4번과 5번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번을 제외한 나머지 2번을 제외한 1, 4, 3, 5는 동사로 쓰일 수가 있고요. 바로 2번 mat라는 이 단어가 동사로 쓰일 수 없는 단어로 정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mat의 뜻은 뭐냐? matt. 이 matt는요. 여학생이라면 조금 알 수 있을 텐데 왜 화장품에서 피부가 촉촉한 또는 매트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바로 그때 쓰는 매트하다라는 표현이 이 형용사 matt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영어의 단어의 조금 감각으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에 나는 이 정도라면 단어에 자신 있어 라고 하는 친구도 아마 특히 객관식 3번은 많이 혼란스러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지금까지 이제 객관식 1, 2, 3번 많은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었고 시험 끝까지 혼란스러움을 줬던 유형 3문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도중학교가 문법 난이도가 꽤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객관식 12원의 문장은 뭐냐면 출제 포인트가 바로 3가에 나와 있던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미 동도중 사역동사에 대비를 해서 사역동사는 결국에는 우리가 보통 5형식 동사라고 하고 5형식 동사, 사역동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역동사 이외에 지각동사, 그 이외에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 유형들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5형식을 살펴봤고요.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바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사역동사가 메인 동사가 되었을 때 이제 where 이하의 이 문장에서요. 사역동사가 메인 동사가 되었을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형태가 어떤 형태이냐? 결국에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능동일 때는 원형, 그 다음에 그 둘의 관계가 수동일 때는 과거 분사,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과거 분사를 쓴다라고 이론적으로는 배웠는데 지금 친구들이 아마도 1번부터 5번까지 이 쓰이는 repair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repair의 의미는 수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신발이 수선하는 것이 아니라 신발이 수선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수동이다. 그래서 바로 수동이니까 과거분사 3번을 답으로 골라야 되는 건데 아마도 이제 일단 사역동사니까 목적격 보호는 원형. 이것이 너무 머릿속에서 박혀있다 보니까 1번으로 오답으로 간 친구들이 꽤 있었고요. 그 다음 리페어 자체의 의미를 모르니 이 리페어가 능동의 의미인지 아니면은 슈즈에 그냥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자동사의 의미인지 그 의미 자체가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에 또 1번의 리페어로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페어의 단어의 의미도 파악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 이 주어와 목적어 의미상의 주어인 shoes 헤드의 목적어죠. 슈즈하고 리페어의 관계가 수동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우리는 이제 과거분사 3번 repaired로 답을 이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12번. 이 12번 유형도 많은 학생들이 오답으로 갔던 문제였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는 뭐냐면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이 기출문제 12번. 12번과 유사한 내용을 이미 저와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은 이미 수업 자료로 접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과의 사역동사가 이제 메인 동사였을 때 목적격 보호는 능동 또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수동일 때는 과거분사가 나온다. 이 부분을 저희와 같이 학습을 했고요. 그래서 보여진 대로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수동이면 과거분사가 나온다. 그래서 이미 저와 공부한 친구들은 이미 수업 자료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같이 수업을 했을 때 repair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몰라서 여기에 답을 repair나 또는 to repair 이런 식으로 오답을 지금 많이 적었던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과 공부했던 이 수업 자료 다시 한번 복습만 한 번만 더 꼼꼼하게 했더라도 12번 문제는 좀 맞출 수 있었던 건데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학습을 제대로 했던 친구는 당연히 12번은 맞췄겠죠. 그래서 he made his car. 그는 사역동사 아까는 had였는데 이번엔 made가 나왔네요. 그는 그의 차를 어제 수리했다. 그래서 car와 repair의 관계,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수동이니까 과거분사가 쓰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앞에 12번에 나와 있는 그 유형에 대한 저희와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쉽게 맞출 수 있는 그 수업 자료였습니다. 자.